이제 약간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면 양산을 위한 공장을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보시는 어떤 시각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우선 그 스타트업이 어떤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금형을 제작을 하고 양산을 해야 된다면 분명히 이제 금형업체도 필요하고 어떤 양산 업체도 필요한데 적어도 그 업체까지도 스타트업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. 서로 좀 그걸 보완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. 물론 큰 이제 금형비나 어떤 양산비에 대한 그 부담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이해는 됩니다만 적어도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제가 만들려고 하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게 그래도 리스크를 가장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이런 그 음료병을 뭐 만든다. 근데 이런 음료병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A라는 업체는 뭐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예요.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또 잘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보편적으로는 제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제품이나 또 유사한 제품들을 이미 좀 그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그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형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요.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출기라고 하는 이제 머신이 필요한데 이제 금형 업체하고 이제 생산 업체하고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금형 업체하고 이제 금형 업체에서 이제 금형을 만들겠죠. 이제 그 금형을 이제 사출 업체로 이제 옮겨서 이제 사출 업체에서 이게 생산을 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맞아요. 그러면은 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. 이게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생산업체에서는 금형을 그 초기에 설계를 잘못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거다. 네네. 그리고 금형업체에서는 생산을 잘못한 거다. 네. 이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흐르고 품질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스타트업께서 다 가져가실 수밖에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금형업체하고 이게 사출업체를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게 뭐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게 가장 그래도 효율적일 것 같고요.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금형만 그냥 우선 만들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시흥시나 아니면 광명시나 이런 그 금형업체에서 만들어요. 그러면 그 금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최적의 어떤 효율성이 높은 어떤 사출기에 그게 이제 그 적용이 돼서 생산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금형만 만들어 놓고 뭐 그때서 이제 뭐 생산업체를 찾으면 효율성이 굉장히 안 맞는 사출기하고 매칭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. 이런 물병에 작은 이 뚜껑을 금형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뭐 좀 제 과장해서 말씀드릴게요. 뭐 아주 큰 뭐 모니터 뭐 패널 만드는 그런 사출기에다가 이거를 그 사출하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죠. 그죠? 네.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이제 그 금형을 제작할 때부터 나는 어떤 그 양산을 한 회사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출기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. 이렇게 작은 사출기도 있고 아주 큰 사출기도 있어요. 거기에 맞게 뭐 캐비티를 설정을 해서 이게 생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다라는 어떤 그 종합적인 어떤 플랜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백복현 그 대표님 말씀 해주신 것처럼 스타트업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다 이렇게 좀 파악하면서 좀 진행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그런 기술 장인 분들하고 많은 상의를 하면서
당장 뭐 금형 파고 그 다음에 뭐 양산업체를 찾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플랜을 네.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예, 뭐 바로 제가 그냥 네. 이어서 말씀드릴까요? 예, 예. 그 공장을 이제 선택을 한다는 게 여러 부류가 있어요. 이게 그 턴키로 다 이제 내가 맡겨서 공장에다가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부품 하나만 어떤 업체에 맡겨가지고 할 수도 있고, 또 뭐 이제 그 부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. 사출도 있고, 가공도 있고,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앱 같은 것도 사실은 자기가 만들지 않고 외주를 줬으면 외주에서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공장에 선택하는 그 선택 목표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서의 공장 선택은 이렇게 합니다. 우리가 제품 만들 적에 포엠을 따지거든요. 맨, 머신, 매테리얼, 메소드 이렇게 해서 포엠을 이제 따지는데, 우리가 뭐 매테리얼은 제하더라도 공장에서 세 가지는 최소한 갖춰야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보잖아요. 그런데 메소드는 또 제품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겠죠. 두 가지는 이제 봐야 되죠. 사람이 있느냐, 맨이 있느냐, 그 다음에 머신이 있느냐, 장비가 있느냐, 이 두 가지는 봐야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업체들에서 기업체 평가를 가면 보는 게 뭐냐면 경영자 마인드거든요. 경영자 마인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기꾼 같은 놈이냐, 아니면 좀 일을 진짜 열심히 해주는 이런 사람이냐, 이게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은데 참 어렵잖아요.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사장을 면담을 하게 되면 뭐 열정적인 사람이 있죠. 근데 이제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, 진짜 자기가 말은 몇 마디 안 하지만 보통 느낌이 저 양반은 참 믿을만해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경영자 마인드는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한순간에 그렇게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쪽에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,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, 그 다음에 경영자는 내가 하는 사업에 호의적인지,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비난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. 왜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, 안 되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알았습니다, 잘해주겠습니다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, 이렇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재정적인 문제예요. 이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형으로 하게 되면은 소형 공장들이 대부분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내가 맡기는 이 물건이 양산이 될 때까지 크게 문제가 없이 잘 나오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가려고 하면 그 회사가 재정적인 문제들이 좀 없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. 불행히도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부분을 볼 수 없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재정 상황에 대해서 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재정적인 부분도 가능하면 한 번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,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좀 필수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. 참 많은 걸 정말 모르고 있었네요, 제가. 네,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네. 양산을 위한 공장이라기보다는 양산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,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.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육하 원칙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공장의 인풋 요소는 4M입니다. 맨, 머신, 머티리얼, 메소드. 근데 하나를 더 한다면 마케팅에 4P가 있어요. 프로덕트, 프라이스, 플레이스, 프로모션.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는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데요. 제가 거기에 지금 얘기한 육하 원칙과 4M과 그 다음에 그 4P에 하나씩 더 넣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. 육하 원칙에는 뭐가 빠졌냐면 하우 머치가 빠졌어요. 하우는 방법만 있지 그 값이 없어요. 돈이든 수량이든 하우 머치가 들어가야 우리 경영을 할 수 있다는, 그게 또 돈으로 되고요. 그 다음에 4M도 메저먼트가 들어와야 돼요. 그래서 4M에다가 메저먼트가 들어와서 측정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4P에는
원래 또 people, process, physical evidence가 들어가는데 프로세스가 꼭 들어와야 돼요.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게 아웃풋만 있는 게 아니라 과정을 따지려면 프로세스가 꼭 들어와야 돼서 그걸 감안을 해서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짧은 시간에 일단은 저는 좀 개괄적이지만 꼭 챙겨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하우머치와 그 다음에 매저먼트,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러한 개념들이 같이 사업할 때 좀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 뭐 중국이나 뭐 베트남 해외 공장들은 되게 싸고 국내 공장들은 비싸고 그래서 뭐 되게 뭐 많이 싸게 뭐 하려고 하는데 뭐 또 중국은 한국의 공장에 뭐 비해 뭐 퀄리티를 많이 따라왔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, 그렇죠?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을 따라갈 수는 없다 사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다면 뭔가 이제 생산의 거점을 선택해야 될 그 시기가 왔을 때 어떤 기준을 하면 좋을지 네. 답변을 주시면 네, 감사드리겠습니다. 뭐 이번은 순서를 좀 바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예. 네. 그 해외 생산과 국내 생산 장단점이 있죠. 그 중국에 가면은 값쌉니다. 예, 베트남도 값이 싸고 국내에 비해서는 탁월해요. 선택할 굉장한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컨트롤이 가능하냐라는 게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해외 공장이든 국내 공장이든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돼요. 근데 컨트롤이 불가하면 그 다음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컨트롤하는 게 뭐냐면은 품질 관리 제일 중요하죠. 품질 관리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냐. 두 번째 비용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냐. 세 번째로는 MOQ에 대한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컨트롤이 가능하냐. 그 다음에 소통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냐. 요거 컨트롤입니다. 그래서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하면 요 순서에 따라서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품질이 좋고 제일 먼저 품질입니다. 품질이 좋고 비용이 싸고 MOQ에 대한 제약이 없고 그 다음에 소통이 원활한 곳으로 가는 게 저는 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간결하게 말씀 주셨는데요. 딱 필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기존에 그 해외 공장을 가는 이유가 가장 크게는 두 가지였어요. 그 원자재가 있어서 근접하니까 두 번째는 저렴한 노동력 두 가지가 핵심적인 요소였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. 그 이유가 그 두 가지가 약해지고 또 네 가지가 추가로 생겼어요. 이거는 국내하고 똑같은 건데요. 일단은 시장을 개척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외를 나가게 돼요. 만약에 우리가 뭐 러시아라든지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 주로 지금 시장 개척 때문에 공장을 거기다 차리고 다 중국 빼나가고 있거든요. 그 다음에 또 다시 해외를 나가는 이유는 시장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. 지금 미국에 우리가 공장을 삼성이나 SK가 짓는 이유도 규제를 하니까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. 또 마찬가지로 관세나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해외를 나가를 명분을 찾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는 연구나 기술 개발을 위해서 해외를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 최 위원님께서 네. 저는 실제로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업체 그리고 중국에 있는 업체 그리고 베트남 업체를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. 또 그 한 앞서 그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 거의 다 동일한데 실제로 제가 좀 경험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어떤 생산 기지라는 어떤 개념으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. 그리고 또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많이 또 저렴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뭐 신생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좀 뭐 매력적이죠. 어떻게 보면. 그런데 조금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제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많지만 아무튼 그 아까 그 백복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컨트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거 경영자의 어떤 마인드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원료 같은 경우도 저 한국에 있는 한국산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해요. 그러니까 품질도 괜찮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효성, 뭐 롯데,
LG 이런 원료들을 제공을 하고 실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중국산을 막 이렇게 일부 막 이렇게 생산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. 이제 기술을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 좀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특히 뭐 특허라든지 네. 뭐 그런 걸 다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 같은 걸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개념하고는 분명히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해외 생산을 할 때 하는 건 굉장히 저도 이렇게 찬성합니다만 업체 선정할 때는 좀 그래도 좀 그 큰 기업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좀 이렇게 그 납품을 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좀 아주 막 큰 이제 글로벌 회사하고 이렇게 좀 거래를 하는 그런 업체들은 좀 괜찮습니다만 소규모 업체는 좀 그럴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좀 느끼기에는 그 대만이나 미국에 뭐 제가 만약에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뭐 판매를 하잖아요. 뭐 유럽에 뭐 이게 수출을 할 수도 있고. 근데 그 시장이 약간 좀 아무래도 한국산을 굉장히 좀 그래도 우대하고 중국산을 좀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그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. 좀 그런 그게 넓은 그 시장 상황까지도 네.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